분위기 바꿔볼게요. 믿었던 전통주의 배신이다. 아니 우리 전통주 하면 김묘성 기자님 국제행사 뭐 대통령 참석이나 그런 국제행사에도 이 만찬장에 오르는 그런 이 뭔가 자신감, 자긍심을 느끼는 전통주인데 이게 배신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전통주 하면 귀한 재료로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특히나 추석 명절이 되면 선물용으로도 드리고 또 제사상에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구입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정말 소비자들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이 제품 실제 제조일은 2022년 4월 4일 제조했다고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 날짜 생산한 제품 표시사항을 보면 2024년 7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제조 연월일을 변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도 지금 눈을 의심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제조 일자를 바꾼 거죠. 어머나.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어머나. 2년 전에 제조한 걸 최근에 제조한 것처럼 바꾼 겁니다. 2022년에 년도에. 제조한 걸 2024년으로. 2024년으로 예, 어머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소비자를 엄청나게 기만한 거죠. 특히 요즘 이제 추석 앞두고서 명절 되면 그래도 귀한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좀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통주 같은 게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쌀 수 있잖아요. 그걸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래서 비양심적 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서 이런 일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고 하고요. 여러 군데인데 영업자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도 발견이 됐고요. 네. 자가 물품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네.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지금 이것도 표시 기준 위반으로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위생이 불량한 것들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제품 같은 경우에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인데요. 네. 저기 국순당 고창 명주라고 하는 명작 제품입니다. 아니 그 유명 업체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2년 전에 만든 건 마치 올해 만든 것처럼 아니 거짓말로 광고에 표시했다는 뭐 거예요. TV 광고에서는 명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국 머시기 거기. 그러니까요. 이 날짜를 속여서 팔려다 현장에서 압류된 제품이 몇 개인 줄 진짜 아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475병이 압류가 됐어요. 저기 걸려가지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배상면주가라는 회사도 브랜드도 있어요. 이 배상면주가라는 브랜드 역시 네. 위생 불량으로 이번에 적발이 돼서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주현 변호사님 유명 브랜드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분통 우린 그동안 믿고 샀는데 분통 터지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먹고 마셨던 술도 있어요. 아하. 제가 믿었던 그 술도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제조를 한 술을 제가 잘못 마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과연 믿고 마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쯤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번 식약처 적발건에 대해서 이 국순당 측에서는 국순당이 단순 투자한 농업법인인 국순당 고창명주라는 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이름을 이렇게 쓰게 했다는 거는 그 이름을 보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를 하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품질 관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명이 저는 과연 온당한 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농업법인에 고창군 복분자 재배 농민들이 주주로 십시일반 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주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주뿐만 아니라요. 건강기능식품 또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하고 수입하고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체들 중에 법령 위반한 업체들이요. 무려 63곳이나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합동점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가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이게 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위생 위반 사항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순당 측의 해명 보세요. 그 앞서 적발된 곳은 국순당이 단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농업법인 국순당 고창명주라는 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요. 이게 요즘 말로 뭐예요? 손절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생기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평소 잘 팔 때는 그러면 여기가 국순당 곡창 명절 그 복분자가 잘 팔리면 국순당 본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거기 이득 없어요? 무슨 이제 와서 손절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비겁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소비기한도 잘 관리하도록 독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챙겨보고 이제 와서 손절하고 있어요. 추석 앞두고 기분 나쁘게. 그런가 하면 배신감의 뒤통수 때린 곳은 또 이곳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뒤통수가 정말 얼얼합니다.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보셨던 날짜만큼이나 위생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한 네.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포착돼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한 상인이요, 쓰레기통에서 음료컵들을 수거합니다. 네. 그러더니 배수구에 내용물을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배수구 위로 쏟아진, 그러니까 걸러진 얼음들을 네. 다시 손으로 쓱쓱 쓸어 담더니 네. 생선이 든 상자에 뿌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요. 어머나. 어머. 이렇게 어머. 그냥 위로 뿌립니다. 어머나.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빨대가 꽂혀 있는 음료컵 속 내용물을 역시 생선이 든 상자에 그대로 이렇게 뿌립니다. 지금 저 박스, 스티로폼 박스요. 안지용 기자님, 저기 설마 생선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폐 비닐 같은 거, 그 쓰레기 버리려는 거기에 그냥 같이, 여기 같이 버리자. 그런 걸로, 그런 요량으로 버렸겠죠? 자, 이 영상들 같은 업소에서 촬영이 된 건데 죄송하지만 판매용이 맞습니다. 저게 그럼 생선이 가득 들어있던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이 저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나. 정확히는 지난 5월에 이 시민이 이걸 촬영을 해서 구청으로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네. 이 촬영자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영상이 다시금 큰 논란을 불러온 겁니다. 아하.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말 보는 내내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일단 쓰레기통에 버린 그 컵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얼음을 재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빨대가 꽂혀 있는 거 지금 영상에 보이시죠? 빨대가 꽂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먹다 남은 음료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음료수라는 게 순수하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음료였을지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음료 내용이 저 내용물이 얼음에 붙었어도 상하거나 비위생적인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저렇게 다시금 판매하는 생선 위에 붙고 있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의학적으로 저기에 지금 그 먹다 남은 그 일회용 컵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얼음에는 먹던 사람의 최명규 원장님 뭐 타액 같은 거 그런 게 다 묻어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선을 만약에 완전히 조리해서 팔팔 끓이거나 굽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염의 위험성은 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만에 하나 저 생선이 회를 해서 먹는 생선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대로 이제 그 균이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아무리 얼음이 있다 그러지만 그 얼음에 얼려져 있더라도 조금씩 감염은 일어납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안에서 균이 자라게 되면은 그 생선을 갖다 회로 먹은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소비자들은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대구에 딸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저 시장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촬영하신 분이 지난 5월에 촬영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해당 구청에 신고했대요. 근데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진짜 대구의 딸로서 좋은 소식으로 대구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시장이 어떤 시장이면요. 대구에서 얼굴과 같은 재래시장의 대표곡인 그야말로 초대형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요? 정치인들이 저기 가서 매번 인사하고 명절 되면 늘 추석 명절 풍경이 어떤지 그러네요. 취재도 하고 잊어버릴 그런 거. 곳이거든요. 네.
물론 저기에 있는 상인들이 다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 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 전체 시장과 대구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맞아요. 있고요. 대구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위생 관련해서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 5월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을 봤더니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식용 얼음에 대한 취급 기준이 사실 저 얼음이 식용 얼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버려지는 그렇죠. 순간. 네. 그런데 이 너무나 불량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당부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점검을 나가봤더니 저렇게 한 사람이 연세가 꽤 있는 어르신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에 신경 써달라, 주변 청소도 꼭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혹시나 싶어서 몇 차례 더 점검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도 또 사후 점검을 또 나갔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런데 특별히 적발된 건은 없고 오늘 또 점검을 나갔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보도를 봤더니 저 상인이 영업이 너무 이제 생선이 잘 팔리지 않아서 폐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폐업하더라도 오늘 저런 얼음 쓰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 지자체가 대구 중구청인데요. 이게 중구청의 행정 지도에만 맡길 게 아니에요.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대형 시장에는 또 상가 자치회 뭐 번역의 뭐 명칭은 뭐 다르길 수 있겠습니다만 상가 자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 자치회가. 그러면 거기서도 자정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대구 서문시장 자랑인데 먹칠하지 맙시다. 그런 자정 노력도 병행돼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